여러분, 고대 그리스 현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인간의 행복과 덕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한 고전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행복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의 통찰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행복은 단순히 쾌락이나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덕 있는 삶을 통해 얻어지는 내적 충족감을 의미합니다. 행복은 덕 있는 삶을 통해 얻어지는 내적 충족감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부터 살펴볼까요? 그는 행복이 단순한 쾌락이나 물질적 성공이 아닌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완전하게 실현할 때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인간 행동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강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행위의 끝텔로스로 모든 인간 활동이 결국 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윤리학 책에서 그는 이런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덕을 제시합니다. 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지적인 덕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 덕입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지적인 덕은 주로 교육을 통해 생기고 성장함으로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지적인 덕은 지혜와 이성적인 판단력을 통해 얻어지는 덕으로 인간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면 도덕적 덕은 습관을 통해 생긴다고 하죠. 도덕적 덕은 인간의 행동과 성격에서 나타나는 좋은 특성들로 습관을 통해 개발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중용에 대한 그의 설명입니다. 덕은 중용에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통해 그는 모든 덕이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용기는 비겁함과 무모함 사이에 있고 관대함은 인색함과 낭비 사이에 있다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또 다른 중요한 통찰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라는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덕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기인식의 중요성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덕을 실천하는 기초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정에 대한 그의 분석도 흥미롭습니다. 그는 우정을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이익을 위한 우정, 즐거움을 위한 우정, 덕을 위한 우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덕을 위한 우정이 가장 완전하고 지속적이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친구란 서로의 덕을 향상시키고 도덕적 성장을 돕는 존재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성의 역할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성적 삶은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삶이라고 그는 단언합니다. 여기서 그는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성이며 이 이성을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성을 바탕으로 한 자기 규제와 판단은 도덕적 덕을 실천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자유의지와 책임에 대한 그의 통찰도 깊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모든 선택이 윤리적 판단을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선택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윤리적 선택은 이성에 기반한 성숙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그의 책에서 발견되는 행복은 영원히 덕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라는 구절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진정한 행복이 단순한 즐거움이나 만족을 넘어서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완전한 삶은 하루나 짧은 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행복이 순간적인 성취나 즐거움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과 성장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도 그는 중요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본래 정치적 사회적 동물이라는 그의 유명한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가 행복을 단순한 쾌락이나 물질적 성공으로 혼동하는 것을 경계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아실현과 덕의 실천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것을 권합니다. 덕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그의 말처럼 우리는 매일의 실천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중용의 덕을 통해 삶의 균형을 찾고 이성적 판단을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단순한 고대의 철학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살아있는 지혜의 책입니다. 즉,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인간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성장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 덕을 실천하고 중용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노력과 자기 실현을 통해 행복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윤리학은 개인의 성격과 행동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행복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일 것입니다. 끝으로 저자를 소개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과학자로 서양 철학과 학문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플라톤의 제자이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스승으로도 유명합니다. 철학, 과학, 정치, 윤리, 논리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며 학문 체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84년 그리스 북부의 스타게이로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니코마코스는 마케도니아 왕국의 궁정의사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릴 때부터 자연과학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17세에 아테네로 가서 플라톤의 아카데미에 입학했으며 약 20년 동안 스승 플라톤 아래에서 학문을 수학했습니다.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으나 그의 이데아론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며 독자적인 철학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플라톤 사후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를 떠나 아소스와 레스보스에서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기원전 343년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 2세의 요청으로 왕세자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스승이 되어 정치와 윤리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테네로 돌아온 후 리케이온이라는 철학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다방면의 연구를 수행하며 제자들과 함께 학문적 유산을 쌓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사망 이후 그는 아테네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자 에우보이아로 피신했고 기원전 322년에 생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